매 수업마다 조금씩 잔소리 같지 않은 잔소리들을 살짝씩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니네 혹시 줄탁동시라는 말 들어봤니? 안 들어봤니?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아리도 껍질을 향해서 힘을 줘야 되거든? 근데 병아리만 그러지 않아. 새와 닭도 알의 바깥쪽에서 새끼가 나올 수 있게 쪼아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희가 초등학생이라는 알을 깨고 중학생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의 노력도 필요하잖아. 바깥쪽에서도 이쪽으로 나와라. 금도 이렇게 갈 수 있게 이렇게 힘도 넣어주고 소리도 질러주고 나와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야. 선생님 무서워하지 마라. 잘 이용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좀 정말 중학생답게 마음 자체도 성장했으면 좋겠다. 봅니다. 109쪽 6번 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일단 어디 위에서의 삼각형이죠? 그렇지. 좌표평면과 넓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좌표평면과 넓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아니지. 그렇지. 직사각형이 떠올라야지. 뭔데? 원래 좌표평면이 격자 모양으로 된 직사각형 형태 위에 그리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점의 위치가 어디에 됐든 간에 어디에 그려지던 간에 봐봐.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이라면 얘를 딱 들어맞게 하는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넓이 이렇게 세 개 떼면 얘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방식 말고 더 다른 방식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건 요거였다. 자, 2,3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개형은 적당히 마이너스 3,0 0, 마이너스 3 여기 위치에 그린 거 맞아? 그럼 잘 봐라.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좀 들어맞는 사각형을 그릴 때 있잖아. 굳이 모든 방향으로 안 그리고 이렇게 사다리꼴로 이렇게만 그려도 되죠. 이해됐을까? 그 다음에 길이를 써. 그런데 여기를 읽을 줄 알아야 돼. 마이너스 3이고 2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 5야. 읽을 수 있겠어? 봐봐. 이렇게 선 그어서 여기다가 뭐라 써? x는 마이너스 3이에요. 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x는 2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거리. 됐나요?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여기까지의 높이 얼마예요? 거리는 3이죠. 어렵지 않아요?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니까. 근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죠?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죠? 6이에요. 그리고 딱 들어맞게 그릴 때 여기는 직각이죠. 구할 수 있어요? 윗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에서 이게 사각형이죠. 얘 떼고 얘 뗄 거야. 이 길이가 3이죠. 0에서 마이너스 3까지니까 이 길이는 2입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넓이가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빼기 이쪽은요 6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죠. 이해됐을까? 진짜 각각의 길이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어? 세 칸, 세 칸. 이거 칸수 센다고 생각해. 3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2분의 45
빼기 2분의 9 빼기 6. 이거 그냥 하시면 되죠. 좀 더 히터 꺼야겠다. 하하.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이 시간을 좀 할애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을 하다 보니 수업 시간을 조금 많이 썼어요. 대신 짧게 쉬었다가 좀 집중력 있게 2, 3교시 딱 하고 끝낼게요, 오늘. 알겠죠? 쉬었다 가자.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될 때, 아니,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될 때도 변화를 강요받지. 야,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러면서 시작하는 말들도 있을 거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될 때,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런데 말이야, 사람은 그렇게 어느 한순간에 마치 핸드폰 어플 업데이트 하듯이 업데이트 딱 누르면 갑자기 프로그램이 딱 바뀌어서 내일부터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듯한 그런 변화는 갑자기 안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대로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교복을 입었어. 그럼 더 어른스러워지고 학습 능력이 좋아지고 몰랐던 지식들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 딱 업데이트 되듯이 다다닥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임계점을 넘을 땐 고됨이 생겨. 어려움이 생기고. 성장도 그래. 사람이 성장을 좀 힘을 줘서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 아까 이제 쌤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알을 깨고 나올 때 같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큰 변화들이 이번에 같이 올 거란 말이야. 신체적으로도 올 거고. 남자애들은 목소리가 굵어지고 울대가 굵어지고 막 키도 크고 수염도 나고 나중에. 여학생들도 여성스러움으로 변하죠. 남자도 좀 남성스러움이 좀 생기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영향으로. 그러면서 학습 환경도 바뀌고 학교도 바뀌고 이런 변화 한꺼번에 온단 말이지.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도를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가보자. 이제 좀 바람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야. 자, 해보자. 이제 110쪽 좀 빠르. 10 몇 번? 12번. X축 대칭. X축이 어디야? 자, 묻는 거. 니네 X축 대칭이 뭔 줄 아니? 를 물어보는 거야. X축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X축이죠. 그럼 X축의 대칭인 두 점은 이 점과 이 점 이렇게 둘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 선대칭은 수직하면서 같은 길이만큼 넘어가는 거라 그랬지. 그럼 이 두 점은 어떤 관계야? 그쵸? 이 두 점은 X 같고 Y 부호 반대. 이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야. X 같대요. 3은 B래요. Y는 부호가 반대래요. A-1은 -2래요. A, B 구할 수 있나요? 끝이에요. B는 3이라고 처음부터 알려줬고 A는 얼마? 이항하면 -1이다. 됐죠? 넘어가 봅니다. 111쪽 14번이요. 원점 대칭은요? 원점 대칭은 어떤 상태죠? X, Y 둘 다 반대죠? 그럼 무슨 말이야? 2A-3은 3A라는 거지. 원점 대칭은. 너에다가 부호 바꾸면 이 마이너스만 떼주면 되죠. 그 다음 -4B -1은 -2B 더하기 3. 얘 부호를 통째로 바꿔주면 되겠죠. 방정식이네요. 이항하면 A는 -3. 얘만 이항해주면 되죠. 얘는요. 이쪽으로 이항하면 -2B는 이항해주면 4죠. B는 얼마? -2. 한 줄, 두 줄이면 끝나요. 너네 원점 대칭 뭔 줄 아니? 1번. 2번. 요 방정식 풀 줄 아니? 근데 1차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이 식 어때요? 대단히
단순한 1차 방정식이죠. 넘어갑니다. 112쪽. 괜찮아요? 네. 112쪽. 113쪽. 114쪽. 어? 뭐야? 115쪽. 없고요. 아, 115쪽 2번? 이거 뭐죠? 어떻게 쓰라 그랬지, 선생님이? y는 4분의 1x로 개수를 분리해서 쓰라고 했죠. 이렇게 읽으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걸 정비례라고 합니다. 얘가 양수기 때문에 x 증가하면 y 값은 같이 증가하는 그래프죠. 얘 그래프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져? 원점 지나는 직선인데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겠지. 이게 개형이야. 이렇게만 놓고 따져도 돼요. x의 값이 3배가 되면 y 값도 3배가 됩니까? 맞아요. 우린 이런 걸 정비례라고 해요. 이게 정비례의 정의입니다. x가 2배, 3배, 4배가 되면 y도 2배, 3배, 4배가 됩니다. 우린 이걸 정비례라고 합니다. x가 9면 y는 4분의 9인가? 이거 넣어보라는 거지. x에다 9를 넣어봐. y는 4분의 9가 되나요? y는 4분의 1 곱하기 9잖아요. 그죠? 4분의 9가 됩니다. y에다가 12를 넣어보래요. y에다가 12를 넣어보래요. 12는 4분의 1x네요. 좌우변에 4 곱하니까 x는 48이죠. 이해됐을까요? 끝입니다. 그러면 2번 문제에서 좀 틀린 친구는 정비례의 개념을 다시 들여다보면 돼요. 완전히 정의 문제니까 개념을 다시 꼭 들여다봐라. 116쪽. 응? 해도 돼. 질문해도 돼. 6번. 너의 정비례식.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감소하고 있는 정비례죠. 그럼 일단 식은 어떻게 생겨? 요렇게 쓰고 A는 0보다 작아요. 이거 찾으라는 거지. 정비례 개념이야.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있네요. 분수식. 굳이 따지라면 반비례죠. 넘어갑니다. 117쪽. 이거? 헐. 색칠한 부분의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터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같은 성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봐봐. 선생님이 구분해 줄게. 얘는 요렇게 봤을 때 여기가 한 팀, 여기가 한 팀이야. 두 개로 나눴었어야 돼. 왜? 여기는 뭐 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 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A값의 범위는 두 개로 나눴어야 돼요. 이해됐을까? 그래서 증가하는 쪽을 1번으로 할 거고 감소하는 쪽을 2번으로 할 거야. 1번에서 A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1번에서는 A의 값이 5보다 커야 되죠. Y축에 붙잖아. 절대값이 이렇게 붙잖아요. 맞아요? 2번에서는 어때요? A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절대값은 큰 거지. 봐봐. 요 방향, 요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면서 A값이.
그럼 얘보다 이 방향으로 이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y축에 더 붙는다는 얘기지. 절대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음수에서는 작아진다는 얘기지. 너희들이 최소한 그래프는 좀 그려봐야 돼. 봐봐. y는 마이너스 x라면 이 y는 마이너스 2x는 이렇게 생길 거고 y는 마이너스 3x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붙게 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중에 누가 제일 크니? 오. 그러면 감소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건 더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거죠. 더 작아진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더 이렇게 y축에 달라붙는다는 건 작아진다는 뜻이야. 크기가 작아진다는 뜻이야. 이 범위에 들어가는 A값 찾아야겠지. 그러니까 A값의 범위를 둘로 나눠야 돼. 이걸 한꺼번에 못 써요. 왜냐면 한쪽은 감소하고 있고 한쪽은 증가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습니까? 2번. 2번이죠. 여기 있네요. 너 또는 너냐. 보이나요? 어. 이해됐어요?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돌려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근데 다시 복습했는데 또 틀리고 오면 확인했을 때 또 쌤이 1대1로 설명해 주잖아. 일단 그때까지 복습을 좀 잘 해보세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그래서 정비례 찾아서 개념 다시 쓰고 설명하기 꼭 해보라고 했죠. 하셨나요? 그때 요거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개념 정리할 때 이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그게 익숙해야 문제가 또 보이기도 하죠. 12번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네? 선생님이 그냥 간단히 얘기했죠. 정비례 관계가 다음 점을 지난다 뭐 하라는 거지? 대입. y 자리에다가 2를 넣고요. x의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넣으면 7분의 2a는 2래요. a 7 넣으면 되죠. 한 줄이야 한 줄. 개념만 알면 된다. 관계식을 다음 점이 지난다면 대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지요. 14번 괜찮습니까? 뭐 하라 그랬죠? 좌표 찍으라고 했죠. 어떻게 읽어? 6,4 b, 마이너스 2 y는 ax라고 놨을 때 6,4 나오면 4는 6a a는 3분의 2 그럼 y는 3분의 2 x가 너도 만족한데 마이너스 2는 3분의 2 b b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 끝났죠? 자, 마지막 118쪽 어떻습니까? 이번 주 확인학습 잘 해오시고요. 뭐 확인학습 숙제는 좀 미리미리 좀 해놓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전일은 복습을 위해서 놔둔 거니까. 자, 반비례와 정비례 활용. 반비례 먼저 갑니다. 정비례와 반비례 한 번 더 정리해볼까? 전체적으로 복습 한번
발을 정자죠. 발을 정자야. 정비례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가 똑같이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를 정비례 관계라고 한다. 그랬을 때 얘네 둘이 맺는 식 자체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써놨는데 참고로 a 값을 구하고 싶으면 x분의 y로 구할 수 있다. 바로 언제나 이게 뭐하다? 이 값이 언제나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있죠. 6,4와 b,-2가 정비례 관계래. 이 문제는 사실 그냥 풀어야 돼. 어떻게? 6분의 4는 b분의 -2입니다. b는 -3이 나와야 돼. 이것도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정비례라면. 그래서 정비례에서는 x분의 y가 a로 일정합니다. 이걸 많이 활용하게 된다 그랬어요.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됐나요?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1번 a가 0보다 크면 증가. 2번 a가 0보다 작으면 감소. 3번 그렇지. 절대값 a가 커지면 어디에 가까워져? y축에 바짝 서게 되고 절대값 a가 작아지면 x축에 납작 눕게 된다. 요렇게만 정리해도 정비례하면서 끝났습니다. 정비례 관계 끝나요. 자, 이것도 추가로 써놓을게. 증가함수는 1, 3, 4분면 감소할 때 2, 4, 4분면 이거랑 딱 대칭이 되도록 반비례함수 써볼게요. 반비례 정의는 뭐야? x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y는 어떻게 돼요?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관계. 이게 정의야. 정의. 관계식은 y는 x분의 a. a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반비례 함수에서는 이걸로 알아두라 그랬지. x 곱하기 y가 a로 일정하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볼 줄 알아야 돼.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항상 같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얘네 둘이 곱해서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얘를 2배, 3배, 4배가 되면 얘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돼서 값이 똑같아야 되잖아. 곱한 값이.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프의 개형은요. 원점 대칭 쌍곡선. 뭐라고? 원점 대칭 쌍곡선. 뭐라고? 원점 대칭 쌍곡선. 요렇게 돼 있거나 요렇게 돼 있다.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노란색으로 써줄게. a가 0보다 크면 얘는 요렇게 된다. 2번 a가 0보다 작으면 단순 증가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점,
여기 위에 있는 점으로는 증가감소를 따질 수 없거든. 단 같은 사분면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증가감소 따질 수 있어. 이해됐니? 그러니까 그림만 봐봐. 이거는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이거는 증가야, 감소야? 이거만 놓고 보면 감소지. X를 키웠는데 Y는 줄어들고 있잖아. 이해가 돼? 이거만 봐봐. 이 그림만. 이건 증가야, 감소야? 증가하고 있죠. 이해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가 연결 안 돼 있고 떨어져 있는 두 점 가지고는 증가 감소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알겠나요? 원점 대칭 쌍곡선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두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얘도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서 서로 다른 사분면에 포함된 두 점으로는 증가 감소를 따질 수가 없어. 이해가 됐을까? 연결이 안 돼 있잖아.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증가 감소를 따질 수가 없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3번. 얘랑 똑같이 절대값 A가 커지면 어떻게 돼? 멀어져. 서로 멀리 떨어져. 절대값 A가 작아지면 당연히 가까워지겠지. 사분면도 표시해보면 얘가 0보다 클 때 몇 사분면? 1, 3, 4분면. 얘가 0보다 작을 때 2, 4, 4분면. 지금 선생님 써주는 이 개념 한 판 있죠? 이걸로 정비례, 반비례 다 끝나요, 사실은. 다 풀 수 있습니다. 무조건. 조건은 1차 방정식을 풀 줄 안다.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우리가 앞단원에서 배웠던 정수 유리수나 1차 방정식을 안다라는 전제 하에 요 개념만 붙으면 사실은 반비례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오늘은 필수 예제, 요거, 우리가 이게 마지막 강의죠. 그래서 오늘은 필수 예제 그냥 남김없이 다 풀게요. 알겠죠? 그러면은 제가 뭐가? 아니 책 끝내기지. 아니, 이번 주 확인학습이지. 아, 아니구나. 다음 주. 아, 아니네. 홀수본만 해야 되는구나. 아깝다가 아니고 8강을 해야지. 맞아. 아니야, 동준이 판단이 맞아. 그리고 1월 첫 번째 주에 화요일이 빨간 날입니다. 학원 방학. 그래서 확인학습만 합니다. 근데 1월 첫 번째 주에 확인학습을 안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린 챌린지. 그린 챌린지 완성된 상태라면 1월 첫 번째 주는 휴강입니다. 그린 챌린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목요일도 부르고 금요일 날도 막 남겨서 해버릴 거야. 미리미리 해둬. 미리미리 해도. 야, 니네 그런 느낌 있을 수 있다? 선생님, 저 영어학원 숙제도 좀 이고, 이렇게 뭐 바빠요. 개뿔. 시간 없다라는 핑계 제일 비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떡할 거야?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갑자기 교복을 입는다고 여러분들 성격과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 능력과 여러분들 지식이 갑자기 교복을 입으면서 이렇게 평 하고 능력치가 퐁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하드 트레이닝을 좀 통해서 중학생으로 빨리 이렇게 바꿔야 돼. 근데 있잖아. 중학교 입학하고도 이게 빨리 안 바뀐 애들은 덩치는 크고 교복은 다 입었는데 하는 행동은 초등학생 같은 애들이 있어. 진짜야. 근데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처럼 또 행동하는 애들이 있다? 좋은 거지. 학습적으로는. 고등학생처럼 한다 하면 지가 공부할 걸 더 찾아서 하는 행동이야. 고등학생들은 약간 그런 부분이 생겨. 왜냐면 누가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일단 할 건 다 했는데 나 이거 부족한데 이거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엄마한테 엄마 나 인강 끊어줘 막 이러잖아. 알고 있니? 자기가 뭘 더 해야 될지를 막 찾아서 더 한다고. 근데 중학생 때부터 이미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이미 고등학생이 될 준비가 된 거지. 다른 얘기 해볼까? 초등학생이지만 이미 중학생처럼 공부하는 애들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있어. 여러분들이 그 경계선에 있다면 빨리 넘어오라고 지금 쌤이 여러분들한테 하드 트레이닝 하는 거야. 보자. 방금 우리 개념 정리했죠? 눈으로 풀어야 됩니다. 반비례 관계식 찾으세요. 3번. 반비례 관계식이 2개로 나왔죠? 방금 정리했죠? 안 썼나요, 혹시? 썼어요? 한번 이렇게 쓰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죠? 3번 갑니다. 반비례하는 것의 개수를 구하세요. 반비례하는 걸 찾으라는데 1번 이제 관계식을 써봐야 돼. 1번. 거속시 나왔죠? 뭘 기준으로 써볼까요? 속력. 속력 어떻게 구해? 속력은 시간분의 시간 얼마야? x죠. 거리 11이죠. 반비례 맞나요? 이렇게 위치에 맞게 쓰면 돼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자, 니은. 정사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의 4를 곱하면 됩니다. 이건 정비례죠. 디귿.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를 XY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둘이 더해서 24시간이죠. 이건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닙니다. 리을. 농도는요? 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뭐? 전체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 농도죠. 그럼 어떻게 돼요? x분의 2000. 이 숫자가 아무리 커도 얘는 반비례죠. 두 개. 찾을 수 있어요? 5번 가봅니다. 자, 다음의 그래프를 찾으래요. 다음의 그래프. 그렇지. 선생님이 아까 자, 잘 봐. 정비례 해석할 때는 x분의 y가 a로 갔고 반비례는 두 번째 식이 뭐였어? x 곱하기 y가 a로 일정하다. 이렇게 된다 그랬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두 번째 이 관계식이 훨씬 더 효과 있어요. 문제 풀 때는. 자, 1번 봐봐. 1번은 뭐가 문제야? 3, 4분면만 그려져 있죠. 나는 뭘 구할 건데? x, y는 2예요. 이거 찾을 거죠. 정비례 함수 그래프가 x가 0보다 작은 거니까 3, 4분면만 그려지는 게 맞아요. x가 0보다 작은 부분만 찾으래잖아. x가 0보다 작은 거. 이쪽에 x가 0보다 작은 영역이죠. 그런데 a 값이 양수니까 3, 4분면에만 그려져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거기 위에 적혀 있어. 봐봐. x가 0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쪽의 관계만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이 잘 찾은 거야. 맞아? 이제 점만 맞으면 돼. 그랬을 때 모든 점은 아니지만 이렇게 딱 정수에 있는 점. 정수에 있는 점 봐봐. 여기 좌표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xy 곱하면 2가 됩니까? 네. 둘이 곱하면 2가 돼요? 네. 1번이 답이네요. 이해됐어? 네. 2번 그래프 볼까? 2번 그래프는 뭐가 문제지? 양수 부분을 그려놨죠? 음수 부분만 찾으라고 했더니 그래서 안 됩니다. 3번 볼게요. 3번은요. 위치가 잘못됐죠? 우리는 3, 4분면에서 이렇게 그려진 걸 찾아야 되잖아. 3, 4분면 여기만 찾으라는 거잖아. 이해됐니? 4번 봐봐. 위치 잘못됐고 5번은 둘 다 그려서 안 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x는 0보다 작아요에 딱 볼펜으로 밑줄 긋고 별표해.
오히려 여러분들이 틀린 답을 맞다고 오해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런 조건들 잘 체크하셔야 돼요. (133쪽) 봅니다. 다음 중 반비례 그래프에 대한 설명. 반비례 그래프 아까 설명 써놨죠? 뭐라고요? 여기다 쓸까 한 번 더? 뭐라고 써? 원점을 지나 안 지나? 지나 안 지나? 안 지나고 원점이 대칭인 무슨 곡선? 쌍곡선. 반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나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원점 대칭 쌍곡선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야. 직선입니까? 곡선입니다. 원점 지납니까? 안 지납니다. 1,A 지나나요? 네. 네. 식을 어떻게 써야 돼? 네. 여기다가 2를 넣고 여기다 A를 넣으면 되나요? 네. 되잖아요. 네. 4번 봅니다. A가 양수면 몇 사분면? 1, 3, 4분면. 음수면 2, 4, 4분면. 좀 전에 썼죠? 복습 get it? 9번 봅니다. 똑같아요. 원점 대칭 쌍곡선. 뭐라고 써? x, y는 a. 원점 대칭 쌍곡선. 읽어. 원점 지나나요? 아니고요. 3,3a를 지난다. 여기다 3을 넣고 여기다 3a를 넣어봐. 9a 되니까 안 되죠. a가 양수이면 x가 양수인 범위에서 감소합니다.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a가 양수라면 어떻게 돼 있니? 자, 첫 번째 뭐라 했어? a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렸죠. 그리고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몇 사분면입니까? 1사분면.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라는 거야. 이 그림만. 어? 봐봐. 이 그림에서야, 그러니까 이 노란색도 그리고 빨간색 영역만 봐야 돼. 에서는 감소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 그림만 보면 이 그림은 감소하고 있나요를 말하는 거야. 얘랑 얘는 연결 못 시킨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분면, 하나의 사분면 안에서는 증가 감소 판단할 수 있다. 다시. 하나의 사분면 안에서라면 증가 감소 판단을 할 수 있잖아. 다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잖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해 안 됐나? 한 번 더. A가 양수니까 일단 노란색으로 그래프 그렸죠? X가 0보다 큰 영역을 보라고 했으니까 1사분면만 봤죠? 그래서 이 1사분면 그림을 보면서 말을 한 거야. 너는 X 증가 Y 감소니? 즉 감소하고 있니? 네, 감소하고 있어요. 4번 볼게. A가 0보다 작으면 1사분면, 3사분면입니까? 2, 4죠. 2사분면과 4사분면이죠. A 절대값이 크면 원점에 그치? A의 절대값이 크면 멀어진다 그랬지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이해됐어? 봐봐. 선생님이 지금 좀 전에 정비례와 반비례 두 개 딱 정리해 써준 거 안에 다 있죠. 맞습니까? 선생님이 이 부분도 아까 그래서 말했던 거예요. 하나의 사분면만 떼서 보면 증가 감소 판단할 수 있다. 이해됐을까? 11번 봅니다. A값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8. 그렇지. A가 어떻게 구해? 반비례에서는? 다시 한번. 반비례함수 그래프식을 보는 순간 x, y는 a예요.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식이라고 했지. 문제 풀 때.
이 점을 지나는 A 값 얼마예요? 둘이 곱하면 된다는 거. 마이너스 18. 13번. 반비례 함수 그래프가 다음을 지날 때 M, N 모두 정수인 점. 에헤이. 뭔지 알겠죠? 네. X, Y는 A이기는 한데 요 얼마니? 마이너스 10. 그럼 이제 어떻게 읽어? 마이너스 10. 정수 M과 정수 N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10이네요. 이럴 수 있는 정수 순서쌍이죠. 약수의 개수다. 10의 약수의 개수 몇 개 있습니까? 10의 약수의 배수 몇 개 있어요? 약수의 개수. 네. 4개 있죠?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약수와 배수로 공부했다면 둘이 곱해 10이 된다면 얘네 둘은 약수입니다. 정수니까 이제 부호를 떼고 보면. 그러면 10, 5, 2, 1이죠. 단 얘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맞아? 그런데 또 어떻게 해도 돼? 부호 반대 반대. 부호가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 총 몇 개? 8쌍, 8개의 점이 나온다. 그래프 그려보지 않아도 된다.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비례 그래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X, Y는 A예요가 훨씬 많이 쓰인다고. 잊지 말자. 해석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되돌아보면 있잖아. 여러분들 왜 5학년, 6학년 때 엄청 많이 했던 그놈의 소수와 분수의 곱셈 나눗셈 복잡했던 거 있지. 실제로 중학교 이후에 그렇게 복잡한 수의 곱셈 나눗셈은 거의 나오지 않아.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중2, 중3, 고등학생 때도 그런 건 안 나와. 대신 간단한 수인데 관계를 물어보는 것만 나와. 15번 보죠. 15번의 별표. 잘 봐라. 잘 봐봐. 이렇게 생겼어. x1, y1, x2, y2, x3, y3이야. 네. 잘 봐봐.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가 x1이죠. 길이가. 높이가 y1이죠. 그럼 x1의 길이와 y1의 길이를 구하면 긴 직사각형의 뭐와 같아요? 넓이와 같죠. 그런데 x 곱하기 y는 항상 누구여야 돼요? a죠. 이거 위에 있잖아. 내가 이거 보면 x, y는 a예요를 떠올리라고 했지. 이해됐어? 네. 아니야? 뭐 할지 알겠지? 자, 두 번째 점도 봐봐. 두 번째 점도 봐봐. 가로 길이가 얼마야? 높이는? 그거는 요 중간 사이즈 요 사각형의 넓이죠. 근데 그 넓이는 뭐와 같아?
A와 같다. 이해 안 돼? 괜찮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x2잖아요. x2까지의 길이. 높이. y2까지의 높이. 이해됐어? 3번은요. 안 해봐도 알겠죠? x3의 길이와 y3의 길이가 가로와 세로인 직사각형이잖아.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와 같아? a와 같아. 그래서 잘 봐봐. y는 x분의 a에서 글로 써볼게. 글로. 위의 점에서 x축, y축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죠? 좌표축! 야,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개념입니다. 좌표축에 수선을 내려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와 같다? A. 아니, 절대값 a와 같다. 음수일 수 있으니까. 이게 해석 개념이에요. 이게 심화해서 봐야 될, 실력편에서 추가로 봐야 될 해석 개념이다. 근데 개념편에서 봤던 개념도 정리가 안 돼서 우리는 복습을 했다. 괜찮습니다. 이건 해석 개념에서 봐야 될 거예요. 반드시. 근데 단순히 이 글을 쓰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반비례는 XY가 항상 일정하죠. 근데 XY라고 하는 게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이동할 때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이동한 각각의 길이잖아요. 그죠? 이해됐는가? 답은 이 문제 답은 끝. 12죠. 연습해봐야 돼. 이거는 추가로 개념 써야 된다. 오늘 개념 1단계 정비례 반비례 아까 한 판 써준 거 있죠? 그 2번 정리하세요. 깔끔하게. 오늘 과제 중에 개념 첫 번째 정비례 반비례 개념, 그 다음에 반비례에서 직사각형 넓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봐봐. 얘가 y는 x분의 12죠. 이렇게 반비례함수 식이 써져 있으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야 돼? 이렇게 보여야 돼, 이 식이. 이해됐어?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b의 좌표를 모르죠? 모르지만 이 좌표를 x1, y1이라고 그냥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써놔볼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x1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y1이죠. 얘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x1 곱하기 y1을 구하라는 거죠. 12지. 그런데 이 점만 그러는 거야? 이 모든 점들이 다 그 넓이가 얼마다? 12와 같다. 알겠나요? 그럼 선생님이 얘를 아니야.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됐어. 아니야. 괜찮아. 16번 해마라. 십육 번 힌트만 좀. 얘 식이 어떻게 생겨 있어?
이렇게 돼 있죠. X 양. 여기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누구랑 누구냐면 P와 R 둘입니다. 그러니 P와 R을 나타내야 돼요. P의 X좌표 얼마입니까? 3이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3분의 A예요. 맞아요?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정사각형. 넓이 얼마예요? 어? 정사각형 넓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넓이 16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넓이가 16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얼마입니까? 4, 4, 16, 4죠. 4를 앞으로 갔다는 이야기지. 여기는 7이야. 맞아? 여기도 써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7, 7분의 A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S는 뭐죠? 7, 아니지. P랑 Y 값이 같죠? S는 R과 X의 값은 R과 같고요. Y의 값은 P와 같습니다. X의 값, Y 값. S는 R의 X와 같고요. Y는 P의 Y와 같아요. 맞아? 네. 이제 답 나왔지. 이제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뭐라고 말해야 돼? 그 다음 찾아봐. 에이, 그 다음 찾아봐. 어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 여기 봐봐. 내가 구해야 될 값, 여기 A, 여기 둘 다 여기 있잖아요. 할 말 없어? 이거 보면서 할 말 없어? 아, 진짜? 아, 이 정사각형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모두 4라면서 이거 보고 할 말 없어? 그렇지, 차가 4. 3분의 A에서 7분의 A를 뺐더니 그게 4다. 7A 마이너스 3A는 84다. 4A는 84다. A는 얼마다? 여기서 이 해석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S를 잘 읽어야 돼요. S는 R과 X 값이 같고요. S의 X는 R과 같고요. S의 Y는 P와 같습니다. 이 문제 안에서만 그렇지 읽어야 돼, 그림을.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이거 연습했잖아요. X는 7입니다. X는 3입니다. 이 직선식.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애들은 모두 X가 7이에요. 모두 X가 7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Y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P의 Y와 S의 Y는 같아요. 그러므로 S좌표를 표현을 한 다음에 이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4라면서 읽어봐. 여기 길이 4여야 되는데 이렇게 읽을 수 있겠어? 여러분들 16번 프로라고 하면 아예 손 못 댈까봐 선생님이 해설을 해줬어요.
근데 막상 또 이 문제 천천히 들여다보고 내가 뭐 할 건지를 판단해 보면 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될 식을 찾는 게 문제지 이게 다음으로는 사실 그냥 단순한 1차 방정식이잖아. 여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 안 써도 돼. 이런 거 안 써도 여러분도 혼자 풀잖아. 이런 거를. 중요한 건 이 과정인 거야. 근데 공부를 허투루 하는 친구들은 왜 3분의 a-7분의 a는 4입니다 라는 식이 나와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선생님이 이걸 딱 설명하면서 얘를 딱 쓰는 순간 이 밑에를 신나게 풀고 있어요. 헛공부다. 뭐야? 이건 누구나 하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문제. 이 문제의 중요한 요소는 여기다. 이걸 찾아내는 거. 해설지를 잘못 보거나 선생님의 수업을 띄엄띄엄 보면 이 밑에 1차 방정식 풀이가 이 문제의 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전혀 아니다. 요걸 찾아 써내는 게 핵심이다. 결국 해석이죠. 또. 되었나요? 우리는 해석을 잘하는 학생이 되어봅시다. 사탕 X개 그것의 무게가 Y g이야. 단위값 기억나니? 25개에 얼마? 100g이에요. 근데 생각해. 사탕이 2배, 3배, 4배로 늘어가면 사탕의 무게는 2배, 3배, 4배로 늘어날까요? 다시 말해볼게. 사탕이 2배, 3배, 4배로 늘어나면 그것의 무게도 2배, 3배, 4배로 늘어날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한 개면 4g이겠죠. 그래서 Y의 무게는 4x다. 두 번째 풀이 방법이야. 잘 읽어. 잘 읽어. 관계 자체가 정비례인 건 알겠어요? 어? 정비례에서 A값 어떻게 구해요? X분의 Y로 구하죠. X분의 Y 4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보여요? 관계를 읽어내시면 된다. 3번 봅니다. X 거리를 Y의 시속으로 달렸더니 4시간 걸렸습니다. 관계식을 써보세요. 속력은 자, 속력은 시간이 얼마야? 4분의 거리는 X죠. 속력이 Y라고 했고요. 시간이 4고요. 거리는 X입니다.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4분의 1X로 바꿨어야 해석이 가능하죠. 관계식 기억 맞습니까? 뭐라고? 틀렸잖아. 야이씨야. 너무한 거 아니야? 4분의 1X죠. 4X가 아니고요. 정비례 맞고요. Y분의 X의 값이 항상 4다 맞습니까? 아니죠. 항상 일정한 값은 정비례는 X분의 Y가 일정하죠. 그리고 이게 얼마로 일정해요? 4분의 1로 일정하죠.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Y분의 X를 물어봤네. 근데 Y분의 X는 항상 4가 맞네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X분의 Y가 맞아.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X분의 Y는 4분의 1로 일정합니다 라는 말과 Y분의 X는 4로 일정합니다 라는 말은 서로 같은 말인 거야. 이해됐어? 맞는 말이다. 이게 원래 A를 나타내는 식이죠. 근데 Y분의 X는 이것의 뭐죠? Y분의 X는 그렇지. Y분의 X는 X분의 Y의 무엇이죠? 그럼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이 관계식의 역수를 쓴 거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봅니다. 240km의 거리를 시속 30km로 4시간 가면 되나요? 안 되죠. 턱없이 부족하죠. 답은 니은디고 2개 2번입니다. 아, 5번 봅니다. 톱니바퀴 하지마. 별거 아니야. 딸깍이 딸깍이가 있는데 누가 더 크니? 제 뭐냐 B 30개. A보다 B가 더 크죠? 네. 얘는 톱니가 몇 개? 18개의 톱니고 얘는 톱니가 30개야. 회전이 얘는 X번 회전했어. 얘는 Y번 회전했대. 맞죠? 톱니바퀴 A가 10번 회전할 때 B는 몇 번 회전하는가? 그러면 10번 회전하면 얘가 몇 번 회전하냐 이렇게 물어보긴 하죠. 뭐가 같아요? 딸깍이가 같다고. 딸깍이는 뭔데? 톱니 개수 곱하기 회전수. 따깍따깍따깍. 그러니까 180번 딸깍 소리가 난 거야. 그것도 이해됐어? 잘 들어. 18개의 톱니가 10번 돌잖아. 그럼 18번을 때린다고. 띡띡. 어려워? 그치? 그래서 둘이 곱하는 거야. 180은요? 30 곱하기 그냥 네모라고 할게요. 문자 더 이상 쓰지 말고 그냥. 몇 바퀴? 끝이다. 오케이? 관계식을 만약에 쓰라고 해서 이거 지울게. 관계식을 써보래. x하고 y 관계 어떻게 쓰면 돼? 18 곱하기 x는 30 곱하기 y니까 y는 5분의 3x다. 이것까지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관계식. 아니야? 안 됐어? 톱니바퀴 곱하기 회전수, 톱니바퀴 곱하기 회전수가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내가 나타내고 싶은 거 y는 하고 나타내니까 작업이 30으로 나는 거야. 됐잖아. 식을 쓰세요. 그러면 식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x가 10이다. 그럼 여기다 10을 넣어도 돼. 10 넣으면 y 6이죠. 관계식을 찾아서 구할 수도 있다. 선생님이 나중에 파마 해보려고 지금 머리를 좀 기르고 있거든. 빠글빠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파마를 해보려고. 선생님 진짜 손 안 대고 그냥 기르고만 있다. 근데 약간 80년대 80년대 헤어스타일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화면으로 보잖아. 80년대 쓰인 것 같아. 왜? 하면 다시 90년대. 좀 머리를 최선을 다해 기르고 있다. 안 자르고 참고 있다. 화면으로 좀 구리게 나와서 원래도 구리지. 자, 보겠습니다. 소설책 120쪽이야. X일 동안 매일 Y쪽씩 읽으래. 다 읽는데 뭐야? 관계식 먼저 써봐, 그래도. Y쪽씩 X일 읽으면 몇 쪽 읽어요? 둘이 곱하는 거죠. 이게 120인 거지. 무슨 관계야? 반비례지. 그리고 사실은 15쪽씩 며칠 읽으면 120쪽 다 읽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8일은 다 맞는데 관계식까지 쓰고 여기는 X Y가 15네? X는 8일.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 표현이 없어도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표현이 없으면 초등학교 4학년 문제 됩니다. 뭐라고요? 애들아 120쪽이 있어. 매일 15쪽씩 읽으면 며칠 만에 다 읽을 수 있을까? 이러면 4학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도 반비례인 거는 써놓읍시다. 여기가 이제 정비례 반비례 단원이라고 해서 정비례 반비례만 막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관계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돼요. 또 톱니바퀴네요. 16개 5번 회전할 때 Y번 회전한다. 10개다. 몇 번 회전하는가? 그림 그래도 그릴게요.
뭐라고 했냐면 톱니 개수가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는데 A는 16개래. A의 톱니는 16개야. B의 톱니는 10개라고 나중에 알려줬어. 맞아요? 얘가 5번 회전하면 얘는 몇 번 회전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다. 몇 번이니? 8번. 왜? 그런데 이게 X번, Y번이라고 이제 식을 쓰라고 하면 어떻게 되니? 16X는 10Y입니다. 고로 Y는 하고 정리하면 이제 10으로 나누면 되니까 5분의 8X라고 나오는 거죠. 여기다 5를 넣으면 Y는 8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이거 없고 이거 없어도 풀 수는 있어요. 16개가 5번 도는 건 10개가 몇 번 돌까요? 딸깍소리 80번, 딸깍소리 80번이니까 8바퀴 돌아야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톱니바퀴 딸깍! 이게 되게 큰 거야. 결국 딸깍 소리가 크다고? 딸깍만 생각해내라는 게 뭐냐면 16개짜리 톱니가 5바퀴 돌았다면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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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80번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얘도 80번을 이게 같이 도니까 80번 얘도 돌았다는 얘기 아니야. 딸깍 딸깍 건드렸다는 거 아니야, 톱니가. 8바퀴지. 딸깍 개수가 그만큼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야. 11번 볼 거야. 음파의 진동수는 파장에 반비례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작은 파장.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풀게. 그리고 이야기해 줄게. 일단 뭐냐면 진동수하고 파장이 반비례한다는 건 얘네 둘이 곱하면 뭐 한다는 얘기야? 그 값이 일정하다는 거. 이걸 써야 돼. 그런데 진동수 170Hz 1초에 떨리는 거 곱하기 파장이 2래요. 이게 일정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진동수는 모르는데 파장이 17m야? 이게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얼마입니까? 20이죠. 20이죠. 여러분들 이거 해석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 17 곱하기 10 곱하기 2예요. 너는 이거죠. 20이에요. 20Hz인데